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8월 3일 오후 4시 39분입니다. 띠띠 빵빵이고요. 대만과 중국 그리고 미국 이슈로 인해서요, 정말 비트가 일봉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장세가 크게 빠지는 장이 나왔고요, 유독 알트들의 흐름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까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스케줄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크게 이번 주의 중요 일정들 체크할 거고요. 또 가상화폐의 테마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의 주요 일정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3일자로요. 오늘 기준으로 일단 3시 30분부터 영상을 찍는 시간에는 CPI 발표가 끝나는 시점이죠. 이제 5시 반, 6시, 11시 반에 8월 3일의 일정 주요 체크를 해봤고요. 또 내일자 기준으로 영국의 금리 결정이 있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들만 좀 골라봤고요. 또 8월 5일까지 이번 주 마감을 하는 날까지 남은 일정의 주요 이슈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7월에 끝나고 FOMC의 회의가 없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게 8월입니다. 결국 이번 8월에는요, 5일에 있을 고용지수에 대한 영향과 중국, 미국, 대만 간의 분쟁에 의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8월 안에는 사실 FOMC나 이런 주요 일정은 사실 없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차트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차트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 트렌드는요, 크게 보면 장세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디파이, NFT,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IPFS, 그리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디파이는 보통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죠.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또는 분산재정을 보통 디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풀이를 하자고 하면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요,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혹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방식을, 근데 이 디파이의 반대말이 시파이입니다. 관련 코인으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디파이 코인이 오른다고 했을 때 이 이미지 그리고 영상을 저장하신 다음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 코인 종류는 이렇게 링크, 솔라, 유니, 저스트, 트론, 루나, 테라라고도 하죠. 폴카다, 신세스티, 그리고 에이브, 컴파운드, 그리고 스시, 제로엑스, 연파이넥스, 케이크 등이 있고요. 또 NFT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암호화폐 일종으로요, 이더리움에서 발행을 합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특정 토큰을 NFT라고 하고요. 쉽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거를 NFT라고 하기도 하고요. 관련 코인으로 또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엔진 코인,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세타 토큰, 클레이트, 플로우, 칠리즈 왁스 등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 다시 NFT 장인장에서 몇 개가 올랐었죠. 그리고 메타버스 한참 핫했죠. 가상을 뜻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메타와 우주 혹은 세계관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고요. 대표 주자로는 로블록스와 제페토가 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의 융합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암호화폐가 기회의 땅이라는 메타버스가 많이 대세로 경제적인 가치 창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타가 요즘 페이스북이 변화를 하면서 이걸 많이 밀고 있죠. 또 관련 코인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엔진 코인,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플레이드, 보라가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NFT이기도 하면서 메타버스이기도 하죠. 그 DID가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아이덴티티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티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분산신원 증명 확인을 DID라고 하고요. 관련 코인으로는 클레이튼, 솔브케어, 휴머스케이프, 메타디움, 메디블록, 밀크, 아이콘, 바이오 패스트폰, 피르마체, 시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FS라해서 우리가 흔히 홈페이지 보면 HTTP 있죠. HTTPS의 프로토콜을 보완하는 대체입니다. 더욱 빠르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인터넷 시대를 지향하기도 하고요. 웹 3.0 시대를 이끄는 분산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이 있습니다. 관련 코인으로는 파일 코인하고 비트토렌트, 그리고 홀로, 시아 코인, 그리고 스토리지, 오션 프로토콜, 그리고 어거스트,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드렸던 테마별 코인을 좀 정리해 보시면 앞으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결국 가상화폐 트렌드는요, 디파이, NFT, 메타버스, DID, IPFS로 테마 트렌드가 흘러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따라서 테마별로 흐르기 때문에 순환매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펌핑이 오고 안 오고 하니까요, 지금과 같은 잡코인장에는 이런 테마별로 묶어서 펌핑
캠핑을 하니까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일단 이클부터 좀 볼게요. 기존의 이더리움 클래식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타점까지도 정확히 잡아 드렸기 때문에 거의 지금도 추가적인 수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봉상으로 제가 가야 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월봉의 고점을 넘고 기존 직점이었던 68,000원 이상을 가는지는 결국 지금 나왔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갈 수 있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고요. 전체적으로도 지금 제가 기존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건 월봉을 봐라, 그리고 양봉을 보고 먼저 기존 직점에서 6월의 고점을 넘기는 게 이번 8월의 목표일 가능성이 있고,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윗골이니까 매도를 분할 매도라도 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미 넘었던 애들도 나오고요. 보시면 6월의 고점을 넘거나 아니면은 딱 닿자마자 바로 윗골을 달고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분할 매도가 항상 좋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만 할 수가 없고요. 비체인은 아직 안 갔고 체인링크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6월의 고점을 보시면 어떤 상태죠? 삼각수렴에서 지금 돌파를 겨우 하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고점보다는 2분의 1 지점이었던 이 부분에서 최소한 70% 매도를 하고요, 넘겼을 때 30% 매도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봉의 캔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1인치 네트워크는 1020원의 호가에서 아직 맞물려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 아바란치 아직 넘지 못했죠. 퀀텀은 지금 7월에 월봉 고점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사실 잘 모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주봉의 흐름상 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봉상 가져가는 손절가인 4,536원을 기점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고요. 에이브도 지금 주봉상으로는 계속 상승형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똑같죠. 퀀텀이랑 7월의 고점이 더 넘겼기 때문에 오히려 8월에 횡보를 하고 9월에 저점 한번 깨고 들어 올리는 눌림형 차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찝어드렸던 것들 중에서 웬만한 것들은 지금 넘고, 왁스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죠. 넘어가니까 윗꼬리를 달고요. 메디블록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면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평선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윗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왁스 같은 것들은 윗꼬리를 너무 달았는데 이제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27일이 남았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8월에는 7월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거는 7월의 저점에 가까이 갈수록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윗꼬리를 달지만 아래는 매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8월의 마지막 시간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시 되돌림을 받고 최소한 내려갈수록 이 손익비 구간이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이 확실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솔라나는 지금 눌리고 있는데요. 아직 고점을 넘지도 못하고 어떤 방향성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쌍봉형 차트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저점이었던 이 손절가만 주의를 하시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지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비트코인 장세가 눌린다고 해서 저는 지금 하락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크게 보고 있을 때는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4파의 되돌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4파의 되돌림 부분이 어디까지 가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다. 그게 이제 올해 마지막이라 보고 있는 상승이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3,600만 원 이상은 가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결국 이 이상은 가지 못하지만 요 안에서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느냐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3,073만 원 기준으로 3,700에서 3,800만 원 기간을 최대 매도선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먹어야 할 수 있는 구간이 결국 700만 원 선인 거잖아요. 이 안에서 나는 현물 비중이든 숏이든 롱이든 포지션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거고, 3,700만 원에서 3,800만 원 이상으로 갈수록 선물 포지션은 숏을 가져가야 하는 물량을 모아야 하는 거고, 반대로 현물 포지션은 어때야죠? 매도를 쳐야겠죠. 포지션이 다르게 가야 하는 거예요. 정방향대로 가야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사야겠다고 하시면 이제는 저는 사실 지금 한 파동 더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9월이 여기 있고 8월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 안에 시간을 소모하려고 하면 저는 차트적으로는 더 시간을 끌어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RT의 흐름도 비트를 영향을 받다 보니까 따라가고 있죠. 저는 이더의 흐름은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먼저 선행을 했던 애들이 더 많이 떨어질 뿐이에요. 펀디엑스나 이런 애들 어땠죠? 메디블록도 보세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급등을 어디까지 했냐면 26.37에서요 46원까지 거의 25% 이상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윗꼬리는 단다. 그러니까 넘자마자 윗꼬리 이만큼 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락을 하고 있는 건데 저점 기준으로 이 포인트는 뭐다? 매수라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고려할 거는 기간 그리고 가격, 윗꼬리를 단 애들은 저점 7월의 저점에 가까울수록 사고 손절선이랑 같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는 해볼만 하다. 3월은 기억할 게 뭐다? 8월의 저점이 7월에 것까지 깨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크게 봤을 때 8월은 FOMC나 이런 큰 이슈는 없대. 9월에 접어드는 시점이 기간적으로 길어질수록 저는 하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9월에는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의 승부일 뿐이지 8월 안에서는 지금 초반에 나오는 하락은 오히려 되감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등이 오히려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는 주봉의 저점이 끊어지거나 월봉의 저점이 끊어지면 그거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올바른 걸 보는 게 가장 좋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어떻다 했죠? 한 번의 하락이 더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결국 올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올해에 나오면 저는 내년이 대상승장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길고 긴 월봉의 흐름상 마지막 사파의 흐름상 지나가는 구간이고요. 여러분 코인 투자로 수익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짤을 봤는데요.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정말 공감이 갔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실력이 있는 거래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빗썸이 더 잘 맞으면 빗썸을 하는 게 맞고요. 내가 업비트가 더 맞으면 업비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라면 그거는 사실 최악이겠죠. 그리고 잡코인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알죠? 코인빗이었나요? 그 펌핑 거래소 엄청 유명했죠. 거기 뭐 1000%, 5000% 올랐습니다. 그런 잡코인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당연히 원칙이 중요합니다. 내가 단타를 하고자 들어갔는데 물려있는 건 스윙 이상으로 물려있으면 그게 원칙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단타는 마이너스 1.5%가 맥시멈이고요. CD에 따라서 3%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칼 손절해야 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나는 단타를 하겠다 들어갔는데 물리는 거는 일주일, 한 달 물려 있으면 이건 단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크게 현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만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선물 시장을 할 때도 대부분 비트와 이더 큰 시총을 갖고 있는 거래소 위주로 하죠. 거래 코인을 위주로 하죠. 똑같습니다. 현물에서 수익을 정말 적게 내는 것도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손실을 가장 적게 내는 것도 비트코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메디블록을 기점으로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요 근래에 아무리 하락을 해도 마이너스 5%가 넘지 않습니다. 결국 수익만 볼 게 아니라 손실로만 봤을 때 가장 안전한 거는 큰 변동성이 없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타 거래소와 장투 거래소 구분을 한다. 전 이거를 보고 정말 이분은 최소한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할 때 업비트 계정을 2개를 만들어 놓고요. 예전에는 3개를 만들어서 장투, 스윙, 단타를 계정별로 다 다르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장투 거래소에서는요, 매수를 한 코인을 그냥 냅뒀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고요. 단타 거래소는 업비트 내에서도 계정 분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하면서 이자 받으면서 장투를 시작한다. 저는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현물 코인 하락해서 손실나도 절대 손질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거 공감하진 않았어요. 예. 손실이 나 당연히 저는 손절을 하기 때문에 잡코인은 쳐다보지 않는다. 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잡코인은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시드의 10% 이상을 잡코인을 하면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잡코인의 기준이고요. 테더 스테이킹만 한다. 저도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복리 투자를 한다. 저도 공감은 잘 못했고요. 스테이킹 이자 농사도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 반감기 최고점까지 기다리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시세 확인을 자주 아니야 한다. 이거는 사실 저는 코인 투자를 하면 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침 9시면 뭐가 펌핑될지 보는 것도 습관인 것 같고요. 중독성이 24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트레이더고 유튜브를 보고 회원분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주 합니다. 저는. 왜냐면 그 흐름을 알아가야 하니까. 드라마와 영화, TV 보면서 혹은 게임 시작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 제가 한 2, 3년 차까지는 사실 코인에 계속 목을 매달았는데요. 이제는 제 할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병행을 하는 게 저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위에 14가지 중에서요.
한번 읽어본다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 뭐 맞습니다. 이 중에서 가져가야 할 것도 저는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만 봤을 때 누구의 출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필히 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글을 토대로 한번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좋은 거는 쓰고 뱉을 건 베면 정말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슈들이 참 많아서 뻔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대만이다, 중국이다, 미국이다 하면서 뻔한 얘기로 하락했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제 관점에 대해서 기존 영상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 8월은 제가 그래도 월봉상으로 양봉이라는 큰 의미 있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없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분명히 지금은 조정인 것 같지 큰 하락을 위한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요, 매매에 도움 받으시고 본인들의 관점 다시 한번 수립하시면서 좋은 방향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마지막 댓글 하단에 보시면요, 선물방 들어올 수 있는 입장 링크 있습니다. 저는 리딩방을 운영하진 않지만 선물이라는 건 항상 배워두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일하게 제가 다수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방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입장을 계시기도 해요. 이미 거의 3,000명 이상 입장을 해 계시죠. 1,500명씩 나눠져 있으니까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늦지 않게 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 거고요. 기존 영상에서 다루기로 했던 영상은 금요일 밤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